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화순환 두 번째 시간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영양소에 대해서 학습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교과서 158페이지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영양소입니다. 그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까지도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양소는 무엇이 있나요? 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것을 각가지 다 보도록 합시다. 활동지에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적어 보도록 하죠. 영양소의 무엇과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다 적었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열기 그림부터 볼까요? 자, 아버지가 고기를 구워주고 있고 어머니가 쌈을 싸서 먹여주고 있는데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하네요. 채소 싫어요. 고기만 먹을래요. 혼나죠. 이러면 혼나게 됩니다. 왜 혼날까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좋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답변. 엄마한테 혼난다. 엄마한테 혼난다. 그렇죠. 엄마한테 등짝 맞죠. 등짝 스미시. 두 번째, 고깃값이 비싸서 고깃값이 비싸서 지갑이 아파해요. 자, 이러한 일반적인 이유 말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과학적인 이유죠. 과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소가 부족해서 몸이 안 좋아질 거라고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농담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양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봐봐야겠죠? 자, 활동입니다. 158쪽에 있는 활동인데요. 괴혈병을 치료한 것은 괴혈병이라는 것은 읽어볼게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피부 여기저기에 커다란 멍이 들고 관절통을 호소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는 괴혈병이 뭔지 설명해줬어요. 18세기 먼 바다에서 항해하던 선원들의 목숨을 위험하던 병이었다. 어느 날 괴혈병을 걸린 한 선원이 섬에 남겨졌을 때 그래요 남겨졌어요. 그래요 던졌죠. 버리고 갔어요. 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버리고 갔어요. 무서워. 섬에다 버려두고 갔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신선한 열매를 먹고 병이 나게 됐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대단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군의관 린드는요, 괴혈병 환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괴혈병의 원인이 뭔가가 있구나. 음식 먹으면 나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음식을 제공해보자. 실험을 했죠. 그래서 실험을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더니 그 결과 괴혈병에 레몬즙이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곧 레몬즙을 괴혈병 환자에게 먹여보았고 얼마 후 괴혈병 환자들은 대부분 회복되었다. 자, 옛날에 배를 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배. 선원들은 배를 타고 다닐 때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은 마른 음식, 저장 음식, 염장 음식이었어요. 신선한 그 채소는 전혀 가져가다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가봤자 3일에서 일주일 사이면은 채소는 전부 다 상해버리기 때문에 채소류를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과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린 거나 혹은 소금으로 절여진 것만 먹으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했겠죠? 했는데 그 영양소 부족했던 괴혈병에 걸렸던 선원이 섬에서 신선한 열매를 먹으니까 나았어요. 열매에 들어있는 어떠한 영양소겠죠?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자, 그 영양소를 먹고 병이 나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괴혈병을 치료하는 영양소는 레몬즙에 있구나라고 알아냈습니다. 자, 그 영양소들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질문부터 대답해 보죠. 첫 번째,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괴혈병이 긴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 문제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있었죠. 어떤 것이었나요? 자,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답변을 달아보도록 합시다. 자, 답변을 다 달았죠?
답은 자,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먹을 수 있어요. 매일 먹지 못하더라도 가끔씩 먹을 수 있죠.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지만 항해를 하게 되면은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결핍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레몬즙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측하여 토의해보자. 자, 우리 적어볼까요? 자, 또 적는 동안 동영상을 멈춰놓고 적어봅시다. 자, 레몬즙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에너지로 활용되진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렇죠. 기능을 조절해서 건강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게 레몬즙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하는 역할이었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영양소들이 있을까요? 이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영양소란 몸을 구성하거나 무엇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무엇으로 이용이 되어야 될까요? 영양소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합니다. 영양소의 종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 등이에요. 몸을 구성하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각각을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영양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죠. 3대 영양소는 우리가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에너지원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3대 영양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흔히 우리가 먹거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요. 세 가지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부영양소인데요. 부영양소는 3대 영양소만큼 에너지원을 내는 데 쓰이지 않고 다른 몸의 기능을 이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 가지겠죠. 바이타민, 흔히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타민.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 그리고 물입니다. 자, 무기염류, 물이 있어요. 물은 여기서는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나트륨 같은 우리가 배웠던 원소 같은 것들을, 원자 같은 것들을 무기염류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죠. 탄수화물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탄수화물은 녹말, 빵 이런 거에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남은 것은 일부 무엇으로 바뀌어 저장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을 남으면 몸에서 다른 걸로 바꿔요. 뭘로 바꾸냐? 바로 지방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몸에 지방, 기름이 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탄수화물 먹었는데 지방이 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소를 보세요, 소. 소는 풀만 먹지만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소에 기름 있죠? 가능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나중에 남은 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가장 큰 에너지원이죠. 밥, 국수, 빵, 감자, 고구마, 자, 면류나 곡식류에 들어있는 특징적 있죠? 탄수화물은 면류나 곡식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고기죠, 고기.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구성화 됐어요. 근육이나 머리카락들을 구성합니다. 두 가지 역할 다 하죠. 에너지원과 몸을 구성하는 것 둘 다 합니다.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육류가 대개는 단백질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지방입니다. 3대 영양소의 마지막 지방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면서 세포막 등을 구성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막 지방을 많이 미워하긴 하지만 없으면 안 됩니다. 버터나 기름, 땅콩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땅콩을 짜도 콩기름이 나오고요. 기름이 나오죠. 자, 기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들, 버터, 우유에서 꺼낸 것들, 이건 다 지방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3대 영양소였어요. 뭐뭐 있었나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이 있었고요. 단백질이 있었고요. 지방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한다? 공통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공통점? 그렇죠. 에너지를 낸다. 이 세 가지는 에너지를 낸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부영양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영양소입니다. 첫 번째 바이타민. 우리는 이제 비타민이라고 했는데요. 정식 명칭이 바뀌었어요. 바이타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바이타민은요,
적은 양으로도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먹는 비타민C, 바이타민C 보면 봉투가 이만하잖아요. 이거 하루에 요 정도 혹은 한 개에서 2개 정도 먹어도 됩니다. 밥을 이만큼 먹으면 배고파서 죽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바이타민은 가능하던 거, 바이타민 요 정도 양이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가능합니다. 알약 하나 정도만 해도 가능합니다. 적은 양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해요.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며 섭취량이 부족하면 무엇이 나타난다? 병이 나타나겠죠? 그쵸? 무슨 병? 자,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겨요. 대표적인 병이 뭐 있냐? 방금 전에 나왔던 괴혈병. 자, 괴혈병 같은 경우에는 바이타민 C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어야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각기병이라든지 야맹증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결핍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사과, 레몬, 귤, 포도, 피망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선한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신선한 야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비타민이었습니다. 그 다음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도 에너지원으로 쓰이진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해요. 뼈, 이, 혈액 등을 구성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몸의 기능을 또 조절하고 있습니다. 무기염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어떤 것들이냐? 칼슘이나 인, 나트륨, 칼륨. 자, 조금밖에 필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겁니다. 무기염류. 어디 많이 들어있습니까? 해조류,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해조류나 채소 등에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자, 물입니다. 자, 물은 에너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구성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채우고 있고 혈액으로도 흐르고 있죠. 자, 물이 하는 역할은요. 영양소와 노폐물을 녹여서 운반하고 체온을 조절해요. 그렇죠? 물이 부족하면 이런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을 항상 섭취해 줘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 들어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니까 아이오딘, 아이오와 칼륨, 베네딕트, 황산구리, 그리고 수단3 용액 등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실험해보고 직접 학교에서 실험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영양소의 종류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영양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영양소의 종류 세 가지. 12가지죠? 영양소는 3대 영양소하고 부영양소가 나눠지는데 영양소에는 지금 나눠질 때 영양분을 갖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되는 거 세 가지하고 에너지원이 아닌 거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각기 특징. 에너지원 되는 거, 탄수화물의 특징은 곡류에 많이 들어있다. 주로 에너지에 쓰인다. 단백질의 특징은 에너지원과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인다. 근육 같은데 고기류에 많이 들어있다. 지방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세포를 구성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 이것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자, 부영양소, 비타민, 무기염류, 물 있는데 비타민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거,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K 등등의 명칭이 있고요. 무기염류는 칼슘, 칼륨, 인, 나트륨 같은 것.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뼈와 이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고요. 물은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며 노폐물을 운반하는 데 쓰인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158쪽, 159쪽에 있는 영양소의 특징, 그리고 구성과 종류의 기능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쉬었다가 학습지를 빈칸을 채워보고 선생님하고 다시 학습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를 펴고 지금 학습지 빈칸과 학습지 형성평가까지 풀도록 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춰놨다가 학습지 다 하면은 다시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학습지를 다 풀었으니까 선생님하고 학습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전부 다 적었죠?
다음 영양소 1 영양소입니다. 자, 영양소란 무엇이냐?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합니다. 영양소의 종류. 자, 영양소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3대 영양소하고 부영양소. 3대 영양소의 특징은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탄수화물 그리고 땡땡 지방이 있는데 탄수화물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자, 탄수화물은 대부분 무엇으로 이용되며?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탄수화물은 대개는 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들어있는 음식물은 밥, 국수, 빵, 감자, 고구마 등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기능을 보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근육을 만들어낸다. 아, 살코기에 많이 들어있고 생선, 두부도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 단백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3대 영양소의 세 번째는 지방이죠. 지방.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세포막을 구성하고 피부 밑에 저장이 됩니다. 버터, 기름, 땅콩 등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부영양소에는 무엇이냐? 부영양소는 바이타민. 적은 양으로 생명현상을 조절하며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며 결핍증이 생긴다. 사과, 레몬, 귤, 포도 등이 많다고 했어요. 부영양소의 두 번째, 뼈, 이 혈액 등을 구성하며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것. 칼슘이 나트륨, 칼륨 등에 속하는 것. 시금치, 멸치, 치즈, 우유 등에 많이 들어있는 것. 무엇이다? 무기염료였죠. 무기염료. 자,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구성하며 영양소와 높이는 분배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주로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 물이죠, 물. 자, 물은 물로써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그럼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형성평가. 첫 번째,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데 생물이 필요가 하는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뭐라고 한다? 영양소라고 한다. 영양소. 다 맞았나요? 영양소. 3대 영양소의 하나로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네요. 대부분 에너지원 써요. 그리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요. 무엇이죠? 답은 탄수화물. 3번 단백질이 주로 들어있는 음식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며 감자, 두부, 레몬, 달걀. 여기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누구인가요? 단백질이니까 고기. 아, 밭에서 나는 소고기, 두부. 그리고 달걀이 해당합니다. 해당했어요. 자, 그다음 뼈, 이, 혈액 등을 구성하며 생면현상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이다? 생면현상을 조절하는 것은 바이타민, 무기염료 두 개 맞지만 뼈와 이 혈액을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누구다? 바로 비타민은 아니고 무기염료가 되겠습니다. 무기염료. 자, 5번 생물체 구성 단계 중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죠. 뭘 골라서 볼까요? 자, 첫 번째, 이건 저번 단원 거죠. 자, 위, 소장, 대장은 배설 개양한다. 위는 소화기였죠. 틀렸네요. 이거 틀렸고. 동물의 몸에는 기관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맞아요. 기관기는 동물에만 있다고 했어요. 오, 이거 맞았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세포들이 모여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에 기관을 이룬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다. 왜? 세포가 모여서 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죠? 틀린 설명했어요. 4번 세포, 조직, 개체, 기관. 뭐야 이거 왜 이러죠? 기관이 개체보다 작은 단계이죠. 이것도 틀렸어요. 5번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다. 이게 맞는 설명이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4번, 2번,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그림은 동물체의 구성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그럼 이름을 적어볼까요? 자, 가는 무엇이다? 가는 가장 작은 거 세포. 나는 위네요. 위. 하나의 기능을 하니까 얘는 뭐다?
대답했나요? 기관입니다. 기관. 자, 다는 뭐요? 요거 기관이 뭐였죠? 기관계. 라는 세포가 모인 거니까 조직. 만 하나의 생명체니까 개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동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가가 세포니까 그렇죠, 맞죠? 나우는 라와 같은 구성 단계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런가요? 나는 라와 같은 건가요? 나는 기관은 라와 같은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가요? 맞죠? 2번도 맞았습니다. 3번. 다는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담당한다. 다는 뭐였어요? 소화기였죠, 소화기. 아,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담당한다. 그렇죠, 맞죠? 4번. 심장과 폐는 다와 같은 구성 단계에 속한다. 심장과 폐는 기관인데 어떤 기관이야? 심장은 순환계, 폐는 호흡기에 해당하죠. 그쵸? 그래서 얘는 4번이 틀렸네요. 얘는 기관이니까 다는 기관계, 얘네들은 기관. 그래서 좀 틀렸습니다. 5번 상피 조직은 라와 같은 구성 단계에 속한다. 상피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조직이죠. 라가 아까 뭐였어요? 열아는 지금 보니까 근육 조직이네요. 근육 조직. 같은 조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조직이니까 같은 게 해당하네요. 5번까지 맞았습니다. 7번 다음은 어떤 영양소에 대한 설명 주시요? 영양소입니다. 주로 몸을 구성한다. 아, 몸을 구성합니다. 몸을 구성하니까 뭐겠어요? 답 나와야겠죠.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특히 많이 필요하다. 성장기에 뭐가 많이 생길까요? 맞아요. 근육이 많이 생기죠. 근육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 뭐다? 단백질. 단백질이었습니다. 단백질. 자, 8번.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표시하시오. 영양소는 음식물로부터 얻는다. 맞아, 틀려? 그쵸, 영양소는 음식물로 얻을 수 있죠?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영양소는 물, 단백질, 지방이다. 아, 단백질, 지방 맞았는데 물이 틀렸죠, 물이. 물은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9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하라고 했네요.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된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에너지로 사용되죠? O. 피부, 머리카락, 근육 등의 주성분은 지방이다. 아, 근육의 주성분이 지방이 아니죠? 단백질이죠? 틀렸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탄수화물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탄수화물 몸을 이용하는 구성으로 성분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까 몸이 저장한다면서요? 아까 저장한 것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죠. 탄수화물은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4번 단백질은 주로 물질 운반. 아, 물질 운반 단백질이 아니죠. 물질 운반하는 건 단백질이 아니라 물이었다고 합니다. 10번 무기염료에 대한 설명이면 무, 바이타민에 대한 설명이면 바라고 쓰세요. 몸의 구성성분으로 쓰이지 않는다. 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기염료는 뼈를 이루잖아. 이를 이루잖아. 그쵸? 그럼 얘는 바. 몸의 구성성분이며 체내에 합성되지 않는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먹어야 되는 거. 꼭 흡수해야 되는 거. 몸의 구성성분이면서 체내에 합성되지 않는 거 누구냐? 무기염료. 무기염료. 3번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건 누구냐? 그렇죠. 채소는 바이타민. 몸의 구성 성분이면 멸치, 버섯, 다시마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거 무기염료. 이렇게 해서 바무가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차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영양소에 대해서 수업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까지 영양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이 영양소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